맞지 무속대입니다. 시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요거는 본인하고 관계 없으신 분은 그냥 바로 건너뛰고 영상 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그런데 제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라서 그 자기 시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족보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안 한, 그러니까 이게 흉내낸다는 거예요. 흉내 낸다는 것을 제가 매번 얘기해요. 흉내 잘 내는 게 누구죠? 원숭이란 말이에요. 원숭아 잘 들어봐라. 형님이 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신라의 시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최소한 그냥 신라에는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세 분의 성씨가 있었다고 유래를 보통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워요. 배우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시죠. 관심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별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박혁거세가 신라의 시조다. 이런 거는 이 정도는 그냥 들어보고 돈 것 같대 이러시죠. 근데 이 석탈해라고는 좀 잘 몰라요. 석씨가 있었다는 건 좀 잘 몰라. 박석기만 알아듣는데 석탈해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김할지라는 분도 있었다는 건 잘 몰라. 근데 박석김이라면 좀 알아들고 박혁거세라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박혁거세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석탈에 많이 못 들어보셨죠? 역사에 아주 관심이 있으신 분 아니면 석탈에 잘 모르시죠? 더군다나 김할지 잘 모르죠? 김할지라는 분 잘 모르시죠? 이 알지라는 말은 알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라는 말이야. 아이, 어린아이. 이 김할지라는 분이 이름을 김씨라는 걸 받은 거는 이게 원래 김이 아니라 금이에요. 금. 이 쇠금자도 똑같이 김으로 쓰거든요. 이 김할지의 탄생설을 보면은 그냥 닭이우는 하얀, 그래서 경주를 보통 우리가 계림이라고 부르는 게 그거예요. 계림. 경주를 계림이라고 그러죠. 계림이라고도. 계림인데 닭이 우는데 닭이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거기에 금빛 나는 관이 있었다. 이 관. 상자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다. 그래서 금빛 나는 상자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김알지야. 김알지. 그래서 이 김알지라는 분이 경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주 김씨의 시조란 말이에요. 경주 김씨의 시조고, 원래 신라는 박혁거세라는 분이 제1대 왕이에요. 1대 왕. 이 당시에는 왕이라는 치료를 안 쓰고 신라 시대는 왕이라고 안 부르고 혁거세 거서관이라고 불렀어. 거서관. 여러분이 이제 역사책에서 신라 시대 왕의 칭호 하면은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이런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기억은 잘 안 나도 이제 어렴풋이 옛날 학교 다니는 시절을 더듬어 보면은 거서운, 차차홍, 이사금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박혁거세가 내려오다가 4대부터는 석탈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박씨의 이렇게 3대까지 내려오다가 왕을 하다가 석탈이라는 분이 그때 4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석탈이라는 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는 왕이라고 안 쓰고 차차홍이라는 이름을 써요. 차차홍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드디어 이 13대가 되면은 이 김할지의 7째 손자, 7대 손이 되는 분이 드디어 미추 이사금이라고. 미추 이사금. 이때 이사금이라는 말을 역사학자들은 뭐라 그러면은 왕의 이빨에 개수를 씌워가지고 이빨이 많은 사람을 왕을 삼았다, 이사금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사금을 다시 하면 입금이 돼요. 입금이라고 그러니까 이빨에 금이 있다 그래서 금을 갖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임금이라는 말을 이두식을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임금, 입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사금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잖아. 이 당시에는 우리 한글 말을 한문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두식 표현이라 이두식 표현. 그래서 임금이라는 말을 입금 이사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랬는데 어쨌든 이 김할지라는 분의 7번째 손주가 미추대왕이라는 거. 미추대왕. 근데 미추대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미추이사금이라고 해야 돼. 알았냐 원숭아? 너희 시조 할아버지는 미추대왕이 아니고 너희 시조 할아버지 미추대왕이 아니라 김알지야. 김알지. 김알지가 너희 시조 할아버지다. 네가 경적임씨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 김알지라는 분은 거의 서기 100년 아래의 턱이야. 그 다음에 너가 말하는 이 선덕여왕이라는 분은 선덕여왕이라면 너 말대로 1400년 전쯤 되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2022년이고 이분이 600년에서 647년 사이에 살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600년을 치면은 1400년이 조금 넘은 거고 647년이면 1400년이 좀 못된 거고 평균 어바웃 잡은 1400년은 맞아. 1400년은 맞은데 이때 선덕여왕이 느닷없이 왜 시조로 나오냐. 시조로. 선덕여왕은 시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선덕여왕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처녀라는 설이 있어. 처녀. 근데 실질적으로 또 다른 책에는 선덕여왕의 남편이 3분이 있었다고 나온다. 요거는 네가 연구를 해봐라. 내가 우리 조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너가 말하는 태종무열왕이 있고 이 문무대왕 간포 수중능이 문무대왕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기록에 의하면은 울산에 있는 대왕암이 진짜 문무대왕의 수중능이라는 말이 있어. 그 역사책에는 그래서 경주에 서쪽에 있는 대왕암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대왕암이 문무대왕의 수중능이라고 믿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역사적인 유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무대왕이 지금 간포에 있는 수중능을 문무대왕 능이라고 역사학자들이 규정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울산에 있는 대왕암은 문무대왕님의 왕비의 능으로 규정을 했어. 근데 울산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들은 울산에 있는 대왕암이 문무대왕의 진짜 묘라고 알고 있단다. 너가 영어로 보니까 간포가 맞디? 그럼 울산 시민들한테 너는 뭐라고 설명을 할래? 근데 울산에 만약에 왕비암이라면 대왕비암이라고 해야지. 울산에 있는 대왕암이 대왕암이라는 이름을 붙었어. 간포에는 근데 거기가 나중에 역사학자들로 문무대왕의 수중대왕이 있는 그러가 하지 거기는 대왕암인 칭호가 안 붙어 있어. 간포 앞바다에 있는 그 바위에는. 그럼 역사적으로 그 울산에 있는 대왕암이 정말로 문무대왕의 수중능일 가능성이 더 높단다. 내 개인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지명이라는 것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야.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그런 유래가 있어야지 지명이 붙는 거야. 근데 울산에 있는 대왕암은 정확하게 대왕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근데 간포에는 그냥 문무대왕 수정능이라고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야. 거기에는. 그 바위에는 대왕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 원숭아, 역사 공부 좀 더 하고 아가를 털어라. 내가 니네 집 족보까지 해줘야 되겠냐? 거기다가 그러면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라는 분도 너의 시조 할아버지 아니야. 경순왕은 너한테 안 오디? 신라를 말아먹은 양반이잖아. 그 다음에 경순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냐? 마이태자라는 분이야. 마이태자. 그러면은 더 가까운 마이태자는 너한테 안 실리디? 마이태자 전설이 어디 있는지 아냐? 저기 경기도 용문산에 가면 그 은행나무가 마이태자가 신세한탄하면서 짚고 가다가 땅바닥에 꽂은 지팡이가 대은행나무가 됐다는 전설이 있는 거야. 형님 말 듣고 거기 한번 가봐라. 마이태자가 금방 실릴 테니까. 제발 좀
너 시주할아버지 갖다 붙이지 말고 거기다가 너는 또 김유신도 뭐 시주할아버지라며. 김유신 장군님은 이 경주김씨가 아니라 김해김씨야. 김해김씨. 김유신 장군은 이 가야 김수로왕의 후손인 거야. 김수로왕의 후손.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이 가야라는 것이 금강가야 대가야 이게 합병이 될 때 법흥왕께서 금강가야를 먼저 합병을 하고 진흥왕께서 대가야를 합병을 했단다. 그래서 이 가야가 합병이 돼서 같은 신라로 흡수가 될 때 김유신 장군은 처음에 신라에서는 인간으로 취급도 못 받았어. 신라라는 나라는 뼈다귀의 등급을 나누는 나라라서 뼈다귀의 등급. 이것을 보통 성골진골이라고 그래. 성골진골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골진골이 할 때 성골이 이 골자는 뼈다귀 골자. 뼈다귀 골자. 그래서 뼈다귀의 등급이 있다 해서 골품제도라는 거야. 골품제도. 신라는 골품제도가 아주 지독하게 내려온 거라서 왕족끼리 아니면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김유신이는 가야 출신이었거든. 가야 출신. 그래서 초기에는 김유신 장군이 신라에서 얼마나 많은 홀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를 악물고 이 태종무열왕하고 당나라 새끼들하고 짬짜배를 먹어서 이 나라를 반쪽 통일한 거 아니냐. 김유신 장군은 니네 시조 아니야. 뭐 김유신 장군도 우리 할아버지를 했다가 뭐 미취대왕이 니네 시조를 했다가 미취대왕은 이 김할지 할아버지의 칠대손이야. 칠대손. 너의 진짜 시조는 김할지란다. 김할지. 알았냐 원숭아. 제발 좀 헛소리 좀 하지 말고 형님 자꾸 너 가르치게 만들지 말고 공부 좀 해. 역사 공부 좀. 이 원숭이 흉내를 내려고 해도 원숭이 흉내를 내려고 제대로 좀 내야지. 이런 역사 공부로도 하고 뻐꾸기를 틀어야지. 자꾸 형님이 보면은 고구마 먹은 것 같아. 답답해서. 내가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다 진짜. 아우 형님 좀 답답하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 아무튼 다른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오늘 또 정대감이 잘난 척 좀 하느라고 뻐꾸기 좀 틀었어요. 이 원숭이가 하는 내용이 워낙 제가 고구마 먹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혹시 경주김씨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주김씨 되시는 분이 그 방송을 보시면 착오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주김씨의 시조는 김알지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추대왕이라는 분은 김알지 할아버지의 7대손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김알지라는 분이 미추이사금이라는 13대부터 해서 경주가 망하는 56대까지는 계속 경주김씨가 신라의 왕으로 김씨 세습체제를 구축하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원래 박씨석씨 김씨가 그 중에서 신라의 최초의 왕은 박혁거세라는 박씨예요. 그 다음에 4대째부터 12대까지는 석씨라는 성을 가신 분들이 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13대 미추 이사금이라는 분이 김알지라는 분의 7대손입니다. 7대손.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쓰질 않았어요. 김씨라는 성씨를 달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덕여왕도 김선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위에 어떤 이 왕금들도 김씨라는 이름을 그렇게 달지 않아요. 조선왕조는 이씨왕조라고 그래. 이씨왕조. 근데 신라는 김씨왕조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김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 후대에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주김씨라는 것은 족보라는 것을 만든 이후에 어거지로 만든 거지, 이 김할지 할아버지 자체가 나 경주김씨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 여기 미추대왕이 나 김미추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족보라는 것은 거의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물론 고려시대부터 족보라는 것이 내려오긴 하는데
그 족보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란으로 인해 다 유실되고 망가지고 원숭이 네가 진짜 경주 MC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단다 가야. 그래도 최소한 네가 경주 MC라고 우기려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우겨야지. 그래야지 누가 믿어주지 않겠냐. 앞으로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다른 분들에게는 어쨌든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오직 답답했으면 제가 이러겠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에게 시주할아버지로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시주할아버지라는 분이 정말로 내 할아버지에 가는 건지 이 파가 갈리게 돼서 파가 쪽파, 대파, 양파로 갈리듯이 파가 갈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조라고 믿는 그 할아버지가 중시조냐 원시조냐 그 중중시조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시조할아버지라는 이름을 다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치대왕이 시조라고 하면은 김할지 할아버지가 진짜 시조라는 거예요. 이 가다 보면은 이 아들의 손자의 둘째 아들의 셋째 아들의 막 갈라져요 이게. 그래서 여기 경순항까지 내려오면은 이 양반하고 어떻게 몇 촌이 되는지 장담도 못해. 여기서는 전부 다 김씨가 하니까 조선왕조에서도 내려다 보면은 특히 지금 조선왕조의 그 철종임금이라는 분은 그때 안동김씨 세력이 세돌 잡고 있었는데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저 강화도에서 농사 짓는 양반. 왕족은 왕족이에요. 전주희 씨는 맞지. 왕족의 후손은 맞는데 저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양반을 데려다가 철종이라는 임금을 앉히는 거야. 그 다음에 철종 임금이 그래서 거기서 바짓가랭이들 농사 짓고 막걸리나 마시던 양반이 왕이라도 갇혀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버려. 요절을 한단 말이야. 요절을 해서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술이나 먹고 상갓집 개노릇하는 대원군의 아들이 만만하거든. 그 대원군의 아들이 만만하니까 그 대원군은 실질적으로 철종대왕을 앉힐 때부터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그 왕족 출신이 대원군의 아들 고종황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고종황제를 왕에 앉히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대원군이. 정말로 미친 상갓집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원군도 마찬가지로 원 적장자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왕족 중에서 힘없는 왕족을 하나 갖다 앉힌 거야. 고종황제를. 그것처럼 이 왕위가 계승이 되다면은 둘째 형의 아들, 셋째 형의 아들, 넷째 형의 아들, 다섯째 형의 아들 갖다 놓고 또 다시 셋째 형의 아들, 넷째 형의 아들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원숭이 너의 진짜 할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 이 부분은 제가 시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더 개파 파벌까지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섭답니다.